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손주 보는 재미로 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저는 저희 며느리가 참 안쓰럽고 마음이 쓰여요. 여태껏 살아온 인생도 그렇고 처해진 상황도 그렇고 친딸이 있다면 이런 기분일까요? 저는 이제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제 친자식 같고 애정이 생깁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저와 며느리는 고부관계가 되는 그 시작점부터 굉장히 험난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던 며느리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며 착실하게 살아왔더라고요. 귀하게 자란 외동딸이었고 누가 봐도 1등 며느리감이었기 때문에 안사도는 딸을 시집 보내는 걸 굉장히 섭섭해하더라고요. 저도 자식 가진 부모인지라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언제까지 자식을 곁에 둘 순 없는 일이잖아요. 언젠가는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게 사람의 인생인데 안사도는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보내는 게 마치 세상을 떠나보내는 것 마냥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사돈 쪽에서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제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 저도 반대하는 집안에 아들을 보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희 아들도 우리 집 귀한 자식인데 무시당하는 집안에 보내면 앞길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다 내려놓고 결혼을 다시 생각하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와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원래 저에 대한 집착이 커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일거수일투족 저를 감시하고 학원까지 따라오셨거든요. 절대 현철 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저를 떠나보내시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저희 어머니 잘 설득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본의 아니게 어머님께 폐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현철 씨랑 꼭 결혼하고 싶고 어머님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둘이 죽도록 사랑을 한다는데 어쩌겠어요. 양가에서 반대하면 도망이라도 갈 기세로 밀어붙이더라고요. 급기야는 얼마 후 임신을 했다고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그 소식이 들리자 안사돈도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는 눈치였어요. 결혼식 내내 떨떠름한 표정을 짓던 안사돈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좋은 날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있으면 어디 덧나나요? 하여간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도 귀한 손주가 태어나니까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요. 그때가 되니 안사돈의 집착은 며느리에서 손주로 넘어갔습니다. 둘이서 잘 살고 애도 잘 키우고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손주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오라고 했다네요. 애를 봐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손주를 하루 종일 보고 싶은 이유로 붙들고 놓아주질 않더라고요. 그런 안사돈 때문에 저는 손주의 얼굴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단 한 번을 맘 편히 볼 수가 없었네요. 그런 안사돈 때문에 난처했던 며느리는 저에게 끊임없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저 또한 며느리를 힘들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 이해한다고 넘겼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에 오잖아요. 그럼 득달같이 전화해서 허리가 아프니까 당장 와라. 당장 병원에 가야겠다. 하며 며느리와 손주를 홀랑 빼가더라니까요. 그 나이 먹도록 자식한테 칭얼대며 애처럼 구는 게 솔직히 좀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외로움은 또 어찌나 타던지 혼자 있는 꼴을 못 봤어요. 그리고 같은 동네라서 가끔씩 마주칠 때가 있는데 은근히 저를 무시하더라니까요.
동네가 마치 선으로 나눠져서 고급 아파트 단지가 있고 오래된 주택 단지가 있거든요. 저는 마당이 있는 집이 좋아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앞으로도 이사를 갈 생각이 없었는데 안사돈은 만날 때마다 저에게 이사는 언제 가시게요? 아이, 거기서 살면 녹물 안 나오나?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던데 하며 비아냥대더라고요. 괜한 제 자격지심일진 모르겠지만 안사돈을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하고 위축되길래 나중엔 바깥에서 보여도 먼저 인사도 안 해버렸네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기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애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급하게 입원을 하게 돼서요. 어디 다쳤어? 그런 건 아니고요. 밤새 복통에 시달리다가 병원 와보니 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길래요. 그래, 내가 지금 가마. 준비할 것도 없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네요. 아들은 일을 하고 있고 안사돈은 계모임 여행을 하고 있던 중이라 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제가 손주를 돌봐주기로 하고 저희 집으로 데려갔어요. 손주가 잠이 들어서 눕히고 이곳저곳 집 청소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도 틈틈이 손주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손주가 잘 있나 보러 갔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손이 벌벌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죽는 줄 알았어요. 말도 못하는 애기 이름을 애타게 불러가며 집안 곳곳을 뒤져보는데 바깥에서 시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창문 밖을 보니 안사돈의 차가 보였습니다. 저희 집 앞까지 왜 안사돈이 왔을까 싶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차 안에 글쎄 저희 손주가 있는 거예요. 뒤따라 나가봤더니 차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주택이라 담장도 낮고 손주를 데리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정신없어 문을 잠그는 걸 깜빡했나 봐요. 그 사이에 안사돈이 들어와 손주를 데려간 것 같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안사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받지 않더니 결국엔 마지못해 받더라고요. 네, 무슨 일이시죠? 몰라서 물어요? 왜 저희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손주를 데려가요? 주차를 오래 해놓을 수 없어서 그랬어요. 문이 열려있길래 잠깐 집을 비우신 줄 알았네요. 저 집에 있는 거 아셨잖아요. 일부러 보란 듯이 손주만 홀랑 빼간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사정이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딸도 갑작스레 입원하는 바람에 경황이 없어서 사돈한테 맡긴 것 같은데 이젠 우리 손주 내가 볼게요. 오늘 계모임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일찍 들어왔죠. 우리 손주가 혼자 있어야 한다고 하길래. 이봐요. 나도 할머니예요. 우리 손주 내가 봐주겠다는데 왜 사돈이 말도 없이 손주를 데려가요? 이거 진짜 무례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요? 사돈도 손주 안 보고 개인 시간 가지면 좋잖아요. 제가 희생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돈이 애를 보는 것보단 제가 보는 게 낫지 않나요? 이유가 뭔데요? 왜 손주를 제가 보면 안 되는 건지 이유나 좀 들어봅시다. 곰팡이 냄새나는 집안에서 애를 눕히고 녹물 뚝뚝 떨어지는 수도꼭지 밑에서 손주 씻기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참아줘야 하나요? 가뜩이나 면역력 없고 연약한 신생아인데 아무데나 맡기면 안 되지 않나요? 저는 사돈이 적어도 그런 상식은 있는 줄 알았네요. 그러니까 사돈 말은 저희 집이 허름해서 애를 맡기기 싫다는 거잖아요. 사돈의 손주기 전에 내 손주예요. 제가 설마 손주를 막대하기라도 하겠어요? 왜 제가 형편없이 돌볼 거라 지레 짐작하시는 건데요? 제 말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제 말은 사돈의 심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아기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귀하게 자라야 한다고요. 사돈한테 맡기면 제가 초조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니까요. 시골 살다 온 마인드로 애를 키우면 어쩌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데 우리 손주 유치원 들어갈 때까진 과도한 접촉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만지는 건 불결한 거고 그쪽이 만지는 건 청결한 거예요? 왜 자꾸 사람을 무시해요? 말 좀 가려서 하시죠. 사돈한테도 손주가 귀하잖아요. 저도 귀해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낳은 자식이니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당장 데려와요. 나도 사돈 못 믿겠으니까 내가 데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지 말고 저한테 맡겨요. 어차피 손주 데리고 저희 집에 도착했잖아요. 애 바깥바람 오래 쐬면 감기 걸려요. 그럼 저도 사돈 집에 몰래 가서 손주 데려올까요? 정말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고집을 피우는 건 제가 아니라 사돈이에요. 제가 여태껏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제가 친손주 돌봐주는 것도 사돈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냐고요? 왜 소리를 지르세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나한텐 엄청나게 귀한 손주라고. 우리 귀한 손주 사돈 손 타게 할 순 없죠. 내 손이 뭐가 어때서요? 내 손 타는 걸 무슨 부정 타는 것 마냥 말하지 말아요. 긴 말 나누고 싶지 않고요. 아무튼 손주는 제가 잘 데리고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안사돈은 지 할 말만 하고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살다 이렇게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진 손주 때문에 그날 하루 어찌나 정신이 없었던지 겨우 숨을 돌리고 나니 제 양말이 흙투성이에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문 열린 틈을 타서 손주를 홀랑 데려가 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데리고 가고 싶더라도 저한테 양해를 먼저 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사돈에게 예의를 바란 제 잘못이었을까요? 적어도 경우가 있는 사람이라면 대화를 먼저 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지만 그렇다고 사돈되는 사람한테 끝까지 밀어붙이고 싶지 않아 그냥 혼자서 화를 삭혔네요. 결국 며느리가 퇴원을 한 뒤 손주를 데려와서 죄송하다고 대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많이 당황하셨죠? 친정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워낙 손주를 아끼시는 타입이라 표현이 좀 과격한 편이세요. 아무리 그래도 집에 몰래 들어와서 말도 없이 손주를 데려가는 건 무슨 경우니? 나는 또 유괴라도 당한 줄 알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워낙 급하셔서 그랬대요. 저도 이 사실 알고 친정 어머니랑 많이 다퉜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잘하겠습니다.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손주 위하는 마음 다 같다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겨야지. 저희 어머니가 너무 무례했어요.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서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미안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상했지만 화풀이를 며느리에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는 이런 일 생기지 않게 조심해달라고 당부하고 말았어요. 며느리는 그 이후로도 안사돈과 자주 부딪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모녀 사이가 돈독해진다고 들었는데 그쪽 모녀는 어째 날이 갈수록 삐그덕대더라고요. 워낙 성향이 달라서 그런갑다 했습니다. 하긴 그런 성격의 안사돈과 잘 맞는 딸이 얼마나 있겠어요. 며느리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들 부부가 살던 신혼집 전세가 만료됐을 때쯤에는 안사돈이 합가를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안사돈의 말을 거절하고 따로 살겠다며 집을 알아보는가 싶더니 집이 잘 구해지지 않아서 저희 집에 얼마 동안 머물다가 결국엔 자연스레 저희 집에 합가를 하게 됐네요. 안사돈은 그걸 보고 또 난리를 피웠지만 며느리 또한 고집이 센 편이었기 때문에 둘의 신경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꾸 전화하고 집착하는 안사돈에게 질렸는지 며느리도 조금씩 거리를 두더라고요. 화가 많은 안사돈은 급기야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사돈이 합가하자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 딸이 손주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간 거죠? 저는 합가 얘기 꺼낸 적도 없고요. 며느리랑 아들이 먼저 살게 해달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손주를 거기서 키우겠다는 말이에요? 그거야 모르죠. 며느리 뜻대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긴 저랑 나누실 게 아니라 따님이랑 대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끊을게요. 더 이상 길게 말해봤자 제 속만 터질 게 뻔해서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새삼 며느리가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저런 어머니 밑에서 멀쩡하게 잘 자란 거잖아요. 저라면 아마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나갔을지도 몰라요. 언제든지 괜찮은 집 구하게 되면 분가해라. 돈이 모자라면 충분히 보태주겠다고 며느리에게 말하며 손주 키우는 걸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며느리도 이 생활이 나름 편해졌는지 분가 얘기는 한동안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손주를 오랫동안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애는 금방금방 커버려서 그때의 나이가 훌쩍 지나가 버리잖아요.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게 몹시 불편한 일일 텐데 항상 웃는 얼굴로 있어주는 며느리에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며느리의 표정이 내내 좋지 않더라고요. 원래 며느리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얼굴에서 표시가 나는 편이라 제가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니? 아무 일도 없어요, 어머님. 요즘 육아하느라 많이 힘들지. 힘들면 나가서 친구들도 좀 만나고 쇼핑도 하고 그래. 애는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육아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어머님이 많이 도움 주시잖아요. 아유, 그렇다면 다행인데 출산 후에 우울증도 많이 오잖아. 애도 중요하지만 산모의 몸 관리가 우선이지. 어젯밤부터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되네. 사실은요, 어머님. 요즘 저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라니? 이상한 아주머니가 자꾸 전화를 걸어요. 장난 전화 아니고? 장난 전화라기에는 저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제 이름도 알고 있고 나이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정신 나간 여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제 엄마래요. 뭐 돈 뜯어내려고 사기치는 그런 여편네 아니야? 그러게요. 근데 너무 애처롭게 사정사정하니까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딱 한 번 만나주면 다신 전화 걸지 않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만나요? 그러게 말이다. 괜히 만나러 갔다가 험한 일 당하면 어떡해. 절대 나가지 말고 있어. 알았지? 네. 근데 좀 찝찝해서요. 그 사람이 정말 제 엄마면 어쩌죠? 그게 무슨 소리야? 안사돈이 버젓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엄마겠어? 자꾸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하잖아요. 믿고 싶진 않지만 혹시나 해서요. 혹시나 그 사람이 저희 가정사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어떡해요?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뜬금없이 웬 여자가 전화를 해서 며느리더러 딸이라고 불렀대요. 그 전화가 온 지는 꽤 됐는데
며느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은 그 전화를 그냥 무시하고 차단하라고 하는데 며느리는 차마 그러지 못하고 저한테 털어놨던 거예요. 그 뒤로도 그 전화는 계속 걸려왔대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전화가 걸려왔길래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며느리한테 계속 전화 건다는 그분이세요? 대체 왜 자꾸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저희 딸을 단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딸이요? 저희 며느리가 그쪽 딸이라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며느린 그쪽 전화가 무섭대요. 난데없이 전화해서 딸이라고 부르는데 그쪽이라면 공포스럽지 않겠어요? 방법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도 얼마나 답답하면 전화를 계속하겠어요. 딱 한 번이면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바랄게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어떤 짓을 할 줄 알고 만나요. 그쪽이라면 의심 없이 만날 수 있겠어요? 딸이 저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그쪽이 저를 먼저 만나주시는 건 어떠십니까? 제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그래요. 제가 공포스러우시다면 안전한 곳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제 딸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딸은 계속 제 목소리만 들으면 전화를 끌어서 말할 틈도 없었어요.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시면 모든 오해 풀겠습니다. 딸에게 부디 제 말 좀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그 여자는 너무나 간곡하게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말투나 목소리로 사람을 판단하기엔 이를 수도 있겠지만 이상한 사람 같진 않았어요. 오히려 절박하고 간절한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너가 거부감이 든다면 내가 대신 만나서 사정을 들어봐도 되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야 감사하죠. 하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름 모를 여자와 약속을 해버렸고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하게 됐습니다. 걷는 도중에도 수도 없이 다시 집에 돌아갈까 없던 일로 해버릴까 생각하며 후회하고 망설였네요. 그래도 일단 그 사람이 누군진 알아야 나중에 신고를 하든 수상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차단을 하든지 할 거잖아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고 기다리니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웬 여자가 천천히 다가와 묻더라고요. 저기 오늘 보기로 했던... 네, 맞습니다. 저희 며느리한테 전화 거신 분이죠? 네,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유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 며느리가 그쪽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죠. 제가 하도 귀찮게 굴었으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해 보세요. 왜 저희 며느리를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의 엄마가 맞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전 잘 모르겠네요. 자꾸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시니까 며느리가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저 그의 친모 맞아요. 제가 배 아파서 직접 낳은 딸이라고요. 그럼 지금 제 안 싸돈 되는 분은 뭐죠? 그 사람은 계모라는 말씀인가요? 네, 계모가 맞습니다. 그 여잔 상간녀였어요. 네? 그 여잔 우리 딸의 친모가 아니라 제 남편을 뺏어간 상간녀였다고요. 그래놓고 친모인 척 제 딸을 키우고 시집까지 보냈다니까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얘기네요. 그게 가능한가요? 젊었을 때 일하다가 애아빠를 만났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작게나마 혼인서약을 하고 살림을 합쳐 살았죠. 그러다가 제가 임신했을 때 그 인간은 일을 핑계로 바깥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더니 나중엔 바깥에서 상간녀랑 살림을 차렸더라고요. 그래도 용서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 아빠 없이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용서한 걸 알고 더 막 나가더라고요.
급기야는 상간녀를 저희 집에 들여 둘이서 보란듯이 저를 농락하고 있었어요. 능력 있는 남자는 본처와 첩을 따로 둔다는 그 인간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혼자 가출하고 밥도 안 먹고 시위를 한 적도 있었지만 그 인간은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 추운 겨울에 혼자 가방 하나 들쳐매고 길거리를 걷다가 갈 곳 없어서 다시 집에 들어갔더니 상간녀가 떡하니 안주 인차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놓고 저더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로 집에서 쫓겨났다가 혼자 애를 낳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많이 속상해하셨고 당장 애를 다른 곳에 맡기고 새 출발하라고 재촉하셨죠. 돈도 없고 내세울 거 하나 없었던 저는 제가 낳은 아이의 존경스러운 엄마가 될 자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땐 저도 어렸기 때문에 무서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잘 알지만 혼자서 애엄마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몰래 보육원에 핏덩이를 내려놓은 채로 도망쳤어요. 잊고 살자, 모두 잊고 새 출발하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건만 자꾸 우리 딸이 눈에 밟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새끼는 내가 키워야지 싶어서 다시 보육원에 찾아갔는데 글쎄 우리 애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쪽에서도 행방을 알지 못하고 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딸을 찾아 헤맸어요. 등잔 밑이 제일 어둡다고 하더니 범인은 바로 전 남편과 상간녀였어요. 보육원에 맡겼다는 사실 알자마자 그 인간과 상간녀가 아이를 빼돌린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로 젊은 시절 내내 제 딸을 찾느라 인생을 허비했어요. 이 나이 때쯤이면 이런 얼굴이겠구나. 이젠 이런 얼굴이 되었겠구나. 상상만 하면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둘이 딸 하나를 키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게 제가 낳은 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인간이 다른 건 몰라도 핏줄은 엄청나게 중요시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제라도 되찾아야겠다 생각하며 연락했는데 아무리 그 인간에게 전화를 해봐도 받질 않고 이사 다니며 저를 피하기만 하니까 제 딸을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다른 자식은 없었고 제 딸만 키웠다고 들었어요. 제발 딸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상간녀가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멀쩡한 자식을 버리는 당신은 엄마 자격이 없다고요. 이제는 본인 딸이나 마찬가지니 애한테 혼란 주지 말고 숨은 듯이 살래요.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애 버린 주제 이제 와서 엄마라고 나타나는 것도 애한테 너무 상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숨어 지냈어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그 인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문득 혼자 남겨질 제 딸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무리 키운 적 무시 못한다지만 어쨌든 계모잖아요. 친모가 여기 있는데 이젠 내가 나타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딸에게 접근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방해했거든요. 그쪽은 사돈이라 그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죠? 조심하세요. 사돈 앞에서는 친절한 척 다정한 척 하겠지만 사실은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사악하고 잔인한 여자라니까요. 우리 딸을 그 여자 곁에서 더 이상 머물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건 거예요. 미친 사람 같겠지만 이 방법밖엔 없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저는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은 엄마잖아요. 우리 딸이 아이까지 낳았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보고 싶고 아른거리겠어요. 마지막 생은 그 애를 위해 엄마 노릇 제대로 해주고 싶어요. 염치 없는 부탁이라는 거 알지만 딸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믿기 힘든 말을 늘어놓던 그 여자는 급기야 저에게 증거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젊은 시절 바람피웠던 남편의 불륜 증거를 모았던 것, 아이를 찍은 사진,
상간녀에 대해 조사했던 내용 등등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증거를 모았으면 한눈에 다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문득 그 사람의 진심이 제 마음에도 전해져서 눈시울이 붉혀지더라고요. 세상에 그 어떤 어미가 자식과 떨어지고 싶겠습니까? 비록 보육원에 맡겼지만 어쨌든 눈에 밟혀서 다시 찾으러 왔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뭘 알았겠어요. 어쨌든 용서를 비는 것 또한 이 사람의 몫이니 일단은 둘을 만나게 해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너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것 같았어요. 이건 제가 어떻게 나설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일단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너와 만나서 오해를 풀고 싶다고 하는데 잠깐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 무슨 일인지 대충 들었는데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너가 직접 들어야 할 것 같다. 원하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사람은 간절하게 할 말이 있는 것 같다. 대강 이렇게 얘기했더니 며느리도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걸음 뒤로 가서 빠져줬어요. 그 여자는 며느리를 보더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첫마디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자신이 버렸던 딸을 처음 마주한 그 순간을 얼마나 떠올렸을까요? 가장 먼저 건넨 말이 미안하다는 말이라는 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많이 울었네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저에게 해줬던 말 그대로 며느리에게 해주더라고요. 며느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데도 별 미동 없이 묵묵히 들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 숨죽여 기다린 그때 며느리가 입을 열더라고요. 저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도 될까요? 너무 혼란스러워서요. 그 이후로 며느리는 말수가 줄었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안사돈과는 연락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에게 며느리 바람이라도 좀 쐬게 해주라고 돈까지 찔러주며 둘을 내보낸 적도 있었어요. 태어난 후로 쭉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친모가 아니고 웬 처음 보는 여자가 친모라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며느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며 유전자 검사까지 한 것 같더라고요. 결과는 그 여자가 친모가 맞았다고 하네요. 이로써 확실하게 판명이 난 것이죠. 얼마 후 안사돈은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와 끊임없이 초인종을 눌러댔습니다.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씩씩대며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거실에서 아이를 재우고 있는 며느리를 보더니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조용히 해. 우리 애 깨잖아. 왜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아?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 엄마라는 사람이 딸이 연락이 없으면 걱정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연락이 안 되면 어디 아픈 거 아닌가?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게 정상 아니야? 연락 좀 안 됐다고 이렇게 화내는 엄마가 세상에 어딨어? 너 지금 엄마 시험하니? 내 인내심이 얼마나 되나? 테스트라도 하는 거야? 요즘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내가 말했지? 엄마는 거짓말 하는 거랑 연락 안 되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그걸 아는 내가 내 연락을 피해? 지금도 이것 봐. 딸 입장 난처해질 거 하나도 고려 안 하고 사돈집에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오잖아. 좀 더 교양 있는 엄마가 될 순 없었어?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내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잖아. 왜 항상 엄마 입장만 생각해? 아무튼 너 요즘 왜 엄마 연락 피했어? 무슨 일인데? 누구한테 연락 온 거 있어? 이상한 사람이 찾아오진 않았든? 왜?
찔리는 게 있어서 그래? 당장 사실대로 말해! 어서! 친모라는 사람이 찾아왔더라. 내가 그 사람 딸이래. 그리고 엄마는 상간녀였대. 이게 말이 돼? 너 설마 그걸 믿는 건 아니지? 그 여자 진짜 미친 여자야. 네 아빠 젊은 시절부터 졸졸 쫓아다니던 이상한 여자가 있었는데 아직도 우리 집안에 집착하고 모함을 하더라니까. 아무튼 골치 아픈 여자니까 다시 만나지 말고 말 듣지도 마. 알았어? 엄마 머리카락 좀 뽑아줄래? 유전자 검사 좀 하게. 무슨 놈의 유전자 검사야? 그 미친 여자라는 사람이랑 유전자 검사했거든? 근데 내 친모로 나왔어. 유전자가 일치하대. 그 여자가 내 엄마래. 여기서 더 이상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있겠어? 엄마는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넌 누구 맘대로 유전자 검사를 해? 엄마 모르게 왜 그걸 했어? 지금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야. 왜 여태껏 나한테 숨겼어? 언젠가 친모가 내 앞에 나타날 거라는 걸 몰랐어? 내가 혼란스러워할 거라는 걸 몰랐냐고?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내가 놀라지 않게 배려를 해줬어야지. 숨기면 다야? 상간녀였던 걸 숨기고 본처 자식 키웠으면서 단 한 번도 나한테 미안하다는 감정 든 적 없었어? 내가 느낀 배신감은 어떻게 할 건데?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우선이지. 너는 어떻게 네 친모가 나타났다고 홀랑 넘어가냐? 어떻게 평생을 키워준 엄마한테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어? 그래, 난 네 친모 아니야. 그래서 그게 뭐? 너는 나 아니었으면 평생 보육원에서 썩다가 인간대접 못 받고 사회에서 도태됐겠지. 내 말이 틀려? 내가 너라면 나한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이라도 하겠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짧어? 너 데려와서 키우자고 한 것도 나야. 네 아빠는 평생 모른 척 살자고 하는데 내가 먼저 너를 데리고 온 거라고. 네 친모는 너를 피덩이일 때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졌어. 그래놓고 나한테 배신감을 느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무리 못난 자식이어도 부모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하는 법이야. 너는 평생 나를 책임져야지.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바쳤는데. 이제 와서 그 여자 챙겨준다고 하면 내가 진짜 가만 안 둬? 이제야 알겠어. 엄마가 예뻐하지도 않는 나를 왜 끝까지 책임졌고 왜 이렇게까지 집착을 했는지. 엄마는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그냥 자신을 책임져줄 자식이 필요했던 거야. 평생 부려먹을 자식이 필요했던 거겠지?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이따위로 대하는 거겠지?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리고 난 너를 집에 들인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너를 사랑해왔어.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나한텐 너뿐이었어. 육아가 얼마나 힘든 건지 넌 알기나 해? 그래, 뭐 지금 자식 낳아 키우고 있으니 잘 알 거 아니야. 사랑 없이 어떻게 육아를 해? 다른 사람 말에 현혹되지 말고 엄마 말을 들어야지. 내가 지금 이런 취급받자고 평생 너를 위해 희생한 줄 알아? 진짜 나를 사랑하는 엄마였다면 내 정체성 정도는 존중해줬어야지. 이제 더 이상 나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 난 내 친모를 만날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엄마는 상간녀였다며. 내가 친모 뱃속에 있을 때도 끊임없이 불륜 저지르고 농락하는 잔인한 여자였다며. 그런 여자를 내가 엄마로서 존중해줘야 돼? 나도 생각할 시간 필요해. 그러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 누가 나더러 상간녀래? 그 여자가 아주 모함을 하려고 작정을 했네.
그 여자는 네 아빠랑 식도 안 올리고 살림부터 합친 반랑 까진 여자였다니까? 어린 나이에 만나서 임신부터 덜컥한 여자가 엄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심지어 애를 두고 도망간 여잔데! 우리 딸,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그 여자는 너를 낳아주기만 했지 평생 너를 짐짝처럼 취급한 사악한 여자야. 그런 여자한테 휘둘리면 네 인생 낭비할 거야? 네가 여태껏 좋은 환경에서 살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게 전부 누구 덕분이라고 생각해? 내가 없었으면 지금의 네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그 여자 밑에서 자랐어 봐. 어디서 구걸이나 하고 다녔겠지. 내가 많은 걸 바란 게 아니잖아. 그냥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여태껏 아무 말도 하지 못해 미안하다. 네 선택을 존중한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려워? 왜 자꾸 나를 옥죄는 건데? 나 여태껏 엄마한테 단 한 번도 존중받지 못한 거 알아? 난 그래서 엄마가 사실은 친모가 아니라 계모가 아닐까 의심한 적도 있어. 친모 밑에서 자랐으면 이렇게 못 자랐겠지. 하지만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랐겠지. 엄마는 내 인생의 오점이야. 난 엄마가 상간녀 출신이었다는 것 자체가 실망이고 혐오스러워. 그래서 피했던 거야. 됐어? 남의 자리 빼앗고 그 자리가 원래 자기의 것인 양 유세 부리고 살았던 거잖아. 일말의 반성 없이 그렇게 당연한 것인 양 누리고 살았으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꼈어야지. 전후 사정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한테 그딴 말 하지 마! 너 지금 나랑 연 끊으려고 작정했어?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세상에서 제일 끊기 힘든 게 천륜이야. 너 그렇게 엄마 말 안 듣고 무시할 거면 여태껏 키운 값 내놔. 입양한 부모 중 그 누구도 자식한테 키운 값 달라고 화내진 않아. 엄마는 나를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무슨 투자 대상이야? 갑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투자금 회수하듯이 화를 내는 건 대체 무슨 경우야? 아, 이제 알겠네. 엄마는 두려웠던 거야. 늙고 힘들 때 딸이 유일하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먹여 살려주고 봉양해줘야 하는데 친모가 나타나서 고생과 노력 없이 채갈까봐 걱정됐던 거겠지. 나 여태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착한 딸로 열심히 살아왔거든? 이젠 내 맘대로 살아도 되지 않아? 나 여태껏 잘해왔잖아. 이만하면 충분하잖아. 그러니까 날 좀 내버려 두라고! 키움값! 그래, 줄게! 주면 되잖아. 얼마 주면 되는데? 그 돈 주면 먹고 떨어질래? 그래 주면 나야 고맙고. 나도 과거 세탁하면서 엄마인 척 살아온 인간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당장 나가! 며느리가 소리를 지른 순간 분위기는 아주 쑥대밭이 됐습니다. 항상 온순하고 착하던 며느리가 화가 난 모습을 보니 사태가 심각하긴 하구나 싶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더니 안사도는 화가 났는지 몇 번 더 소리를 질러대다가 결국엔 울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네 아빠가 하늘에서 본다면 얼마나 원통하시겠냐. 분명 후회한다. 네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하더니 결국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결국 안사도는 며느리에게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움을 모른다며 며느리를 실컷 원망만 하다가 돌아갔죠.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때는 저도 정말 안사돈에게 엄청 실망했네요. 그 이후로 며느리는 아주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육아를 하며 가정사에 문제까지 생기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리고 몇 달 후 며느리가 저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저 친정어머니랑 연 끊을까 봐요. 왜? 도저히 안 되겠어? 네.
타협점이 도무지 생기지가 않아서요. 저는 그냥 이유를 듣고 싶은데 엄마는 계속 거절하고 화만 내셔서요. 제가 바란 건 과거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 딱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엄만 계속 숨기기만 하네요. 저를 원망하고 괘씸하게만 생각하는 엄마를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도 이젠 지쳤어요. 완전히 연을 끊긴 좀 힘들어도 조금씩 거리를 두고 싶어요. 그래야 제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아요. 여태껏 친정 때문에 많이 힘들었나 봐요. 친모라는 사람이랑은 어떻게 지내고 그냥 가끔씩 연락만 좀 하고 있어요. 그쪽도 많은 걸 바라지 않으시더라고요. 계속 저한테 미안하대요. 혼란스럽게 해서 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돈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애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누구를 진짜 할머니라고 말해야 혼동이 없을지. 일단 지금은 네 몸부터 생각해. 잠 한숨도 못 자고 스트레스만 받았잖아. 누가 진짜든 가짜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니? 너가 마음이 가장 편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우선이지. 친정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묻고 싶어요. 대체 왜 그랬냐고. 아버지도 저를 여태껏 속인 거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말씀도 없으셨어요. 두 분 다 저를 그렇게 감쪽같이 속이셨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며느리는 아주 큰 결심을 했습니다. 여태껏 키워준 친정엄마와 연을 끊어버리기로 한 겁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겠지만 며느리는 이번 일로 안사돈에게 큰 실망을 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며느리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제가 차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들 부부의 합가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손주가 자라는 걸 꽤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게 됐습니다. 물론 육아를 함께 한다는 게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뭐 언제 이렇게 손주 곁에 있을 수 있겠어요. 볼 수 있을 때 마음껏 봐야죠. 손주가 어느 정도 자라고 어린이집에 등원할 나이가 됐을 땐 안사돈도 연락이 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번 손주를 어린이집에 등원시켜주는데 멀리서 저를 사돈하며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돌아보니 안사돈이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겉모습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좀 더 수수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예전엔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며 여름에도 모피옷을 입을 정도로 멋쟁이였거든요. 제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자 달려와 다급하게 묻더라고요. 우리 손주 여기 어린이집 다닌다면서요? 많이 컸나요? 우리 딸은 잘 지내나요? 네, 저희 다 잘 지내고 있어요. 사돈은 잘 지내세요? 딸이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대꾸조차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제 연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돈이 잘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답답해 죽겠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며느리의 입장을 존중하는 편이라서요. 사돈도 부모잖아요. 그러면 부모인 제 마음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애지중지 키운 딸이랑 연락조차 할 수 없는데 제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사돈, 주제 넘은 말일 수 있겠지만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좀 기다려주세요. 그 정도는 부모로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딸한테 이 말만 전해줘요. 네 엄마 지금 돈 없어서 집까지 잃게 생겼다고.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당장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지금이라도 직접 찾아오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좀 전해주시겠어요? 사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제가 이 말까진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며느리 대학 졸업하고 입사하자마자 용돈 요구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쭉 생활비 받으셨다면서요.
그리고 지금 사시는 집도 딸 덕분에 얻은 거라면서요. 저라면 고맙고 미안해서 돈 달라는 얘기 절대로 못 꺼내요. 딸이 무슨 황금알을 낳은 거위도 아니고 왜 이렇게 혹사를 시키셨어요? 애가 오죽하면 자기를 키워준 엄마 연락을 안 받겠어요? 현명하고 착한 애가 그렇게까지 하는 거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후회할 줄도 아셔야지. 왜 자꾸 끈질기게 딸을 못살게 굴어요? 이젠 며느리 제 딸이나 마찬가지니 제가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손주 앞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저기 사돈. 사실은 너무 불안해서 그래요. 전 정말 우리 딸밖에 없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걔 딱 하나 남더라고요. 우리 딸이 제 인생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전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제가 얼마나 생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알아요? 사돈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아들이 갑자기 연을 끊자고 해버리면 사람답게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사돈이랑 저 나름대로 잘 어울리고 절친한 사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를 좀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저희가 언제 친했나요? 금시초문이네요. 언제는 귀한 손주 제가 맡으면 부정 탄다고 면박 주셨잖아요. 저희 집에 무단 침입해서 손주만 쏙 빼갔잖아요. 그리고 사과 한마디 없으셨잖아요. 그때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그걸 아직도 기억하세요? 그걸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때는 제가 손주를 너무 애지중지 키우느라 저도 모르게 한 말이에요. 화 푸세요. 나쁜 마음 없었어요. 제가 원래 좀 불같은 성격이라 그래요. 갓난아기 몰래 훔쳐가는 게 습관인가 보죠? 아무튼 저는 사돈이랑 마주치는 거 불쾌하고 그런 식으로 무례한 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분이랑은 저도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네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는 두 분이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불통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딱 안싸돈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네요.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사과할 줄도 알고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안싸돈은 죽어도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듯 이리저리 말을 돌리며 피하기만 하더라고요. 어쨌든 며느리는 아직까지 안싸돈과 교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앞세우고 하나뿐인 딸까지 연을 끊고 있으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심지어 애지중지 옆에 끼고 살던 손주까지 못 보게 생겼잖아요. 정말 인생이라는 건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하더니 그 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안싸돈의 인생이 이렇게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뒤로 또 몇 번 안싸돈은 저와 제 아들에게 번갈아가며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제발 손주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저더러 아이를 데리고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미안하지만 그건 못하겠다며 거절했네요. 저도 사실 안싸돈을 안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부탁을 들어주기 싫더라고요. 며느리의 친모인 그분은 가끔씩 저희 집에 방문하시곤 합니다. 지금은 아직 며느리와 어색한 사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대화 정도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고맙습니다. 제 딸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며 계속 뭔가를 챙겨주셨어요. 그분의 인생도 참 순탄치 않았더라고요. 배신을 당한 이후로 결혼도 하지 않고 쭉 혼자 살면서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아오셨고 그 사이에 사기도 몇 번 당해서 인생 자체가 무너질 뻔했지만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딸을 생각하며 의지를 놓지 않고 버텼다고 해요. 그렇게 열심히 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부디 앞으로의 남은 인생에는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제 며느리의 인생만큼 굴곡진 사연을 가진 분들도 이곳에 많이 계시겠죠? 힘든 날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일을 위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더 많을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길 바라면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